주말에 또 송 작가 TV에 대한 칭찬과 댓글이 또 어마어마하게 쌓였습니다. 아니 진짜 네. 좀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우리 민주진영에 계신 분들, 우리 방송 안 듣는 분들이 답답함과 억울함을 막 호소하시면서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때, 이 송 작가한테서, 말하자면 예방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이게 세옹지마 전화위복이로구나, 지금.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SNS를 보는데 우리가 금요일에 했던 얘기들이 엄청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랄까요. 정말 시기적절한 다이어트를 한 겁니다. 끼고 갔어도 이 네 군데는 다 골치 아플 때예요. 뒷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 근데 오히려 이 부분을 내려놓고 감으로 인해서 국정 운영에 오히려 뭔가 집중력을 기대할 수 있는 반대 비교 효과를 낼 수 있는 결과를 만들기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쟤네들이 진짜 오래 준비한 것 같아요. 결국 손 작가의 음모론이 또다시 정론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조이대부터 선관위로부터 해갖고 윤호개인 세력들에다가 그러니까 대독교까지 언제부터 준비했을까? 왜? 대학교 연합까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붙어가지고 선거 당일날 2시, 3시부터 작전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투표지가 모질하다라고 하는 속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디데이였어. 그 타임이었어. 아니 그냥 그 전부터 준비를 쭉 하고 그러니까, 있다가 그렇지. 우리가 왜 윤석열이 내란 일으킬 때, 저 새끼는 계엄 하나도 제대로 못해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것처럼 이 새끼들도 오랫동안 준비를 한 거야. 그래서 오랜 준비를 통해 가지고 이번 선거를 말아먹고 이 모든 걸 민주당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부정선거 그 여론을 끌어올려갖고 선관위를 몰아쳐서 윤석열한테 정당성까지 주자. 그래서 석방을 시키자. 요런 게 아마 얘네들의 참 지난 한 6개월 이상 머리를 쓴 큰 그림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3시부터 뜬금없이 용지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퀵 서비스로 보내면 될 걸 갖다가 한 군데도 안 보냈어요. 안 보내고 일부러 용지 부족 사태를 만든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번에 용지 부족 사태가 거의 60군데에서 나왔어요. 60군데. 엄청나요. 네. 이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67개 지역인데요. 이것도 되게 교묘해. 왜냐하면 이 67개 지역들 중에 서울이 35개, 인천이 6개, 대구 7개, 울산이 울산이 3개. 3개, 그러니까 경남 뭔가, 8개, 부산 8개. 뭔가 이렇게 경남, 울산, 부산, 서울, 인천에서만 부족한 거야. 희한하죠? 네. 되게 희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불러일으키면서 얘네들이 만들려고 했던 프레임은 뭐냐. 여기서 지게 된 건 전부 다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려고 아예 2시, 3시부터 온 국짐당 의원들부터 막 사람들이 다 몰려나고 선관위를 쫓아가고 개표소를 갖다가 점거를 하고 아니 개표소가 점거가 됐는데 경찰이 이틀 동안 아무 짓도 안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선거 다음날 아침부터 오세훈이 와서 울면서 저는 억울하게 서울시장은 뺏겼습니다. 막 이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태훈아 너 이겼대 그러니까 이겨? 이건 나가리인데. 이거면 곤란한데? 이렇게 된 거야. 문제는 오세훈이 이겼을 때 이 작업이 끝나야 되는데 오세훈이 이긴 거는 변수인 거고 부정투표론을 끌고 가는 건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였죠. 오세훈이 이겼다고 불구하는데도 잠실에 가서 경기장을 점거하고 거기에서 시위를 벌이고 막 대학교 60개 대학교가 연합 성명을 내고 기다렸다는 듯이. 야, 내란 때도 니들 성명 발표 안 했잖아. 이게 6시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안에 수천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시작했는데 12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주여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조직적으로 동원이 됐구나. 선거 결과를 보고 튀어나온 놈들이 아니구나. 이게 나온 거예요. 제일 웃긴 건 장동혁과 나경원을 비롯한 국짐당 지도부 내지는 핵심 의원 세력들이죠. 이번 선거 부정선거야. 재투표해야 돼. 근데
오세훈이 뽑혔어. 그러면 뭐 이진숙이도 됐고 응. 한동훈이도 되고 자기들 원하는 애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재투표를 하래. 재투표를 해야 된다고 뭐, 다 날려놓고 대구도. 지금 와갖고는 재투표는 장동혁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선관위를 때려잡아라. 선관위가 잘못했다. 선관위가 잘못한 거를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런 프레임을 끌고 가고 있는 거야. 만일에 진짜 여기서 정원호가 이겼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와. 정치적 배경도 없고 그나마 대통령 파리 안 하고 지들끼리 동치모도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임종석 따까리랑 모여 해갖고 야 우리가 그냥 서울 먹을 수 있어 이 자신감에 13% 지지율 까먹으면서도 이길 수 있어라는 그 자신감에 밀어붙은 정원호가 됐다고 생각해봐. 여기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지.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코를 풀고 있는 거야. 이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아니, 거예요 지금. 그리고 좀 웃긴 건 뭐냐면 이게 투표 용지가 부족한 거지 뭐 투표를 못했다? 그런 게 또 아니에요. 투표도 다 했어 보면. 문제는 이 67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를 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를 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다 이재명이 잘못했다는 걸로 몰고 가고 있는 거야. 오죽하면 전환길이가 나왔고 정원호 시장이 당선된 것도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라고 연설을 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것도. 그렇지. 오세훈 시장이 되고 정원호가 떨어진 것도 부정선거 때문입니다라고 그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실제로 연설을 했어요. 이 얼마나 지금 대본이 꼬인 겁니까, 얘들이. 너무 좀 웃긴 게 모스탄이 지금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이 나서서 오세훈을 당선시킨 거잖아. 그렇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친중이야? 뭐 먹었나?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 얘들은 꼬였으면 스텝을 달려야 되는데 그냥 쭉 가는 거야. 이 정도 되면요. 이건 누가 설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천운이 정말 기가 막히게 국진당과 보수 세력들을 더럽게 안 도와주는 거야, 더럽게. 그러니까 재수도 없고 쟤들은 우리 이재명 정부는 진짜 운이 좋다. 이게 걸려들었으면 진짜 피곤할 오세훈이 뻔했어. 입장에서는 자기가 떨어지는 게 그림이 훨씬 좋아요. 떨어졌으면 갑자기 부정투표의 희생양이 되면서 지금 여권의 어떤 중심으로 상징으로 올라설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오세훈을 앞에 세우고 오세훈 하나를 떨어뜨려서 이재명이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저질렀다고 시나리오를 잘 짜놨는데 그게 지금 다 빠개진 게 결국은 우리 탐욕스러운 서울 시민들의 몰래 이찍이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거를 짚어준 방송은 홍작가 TV밖에 없었다는 거지. 왜 그러세요? 보수의 심장 서울 시민들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탐욕스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보수의 심장 서울 증권은 시민들한테. 올라도 좋지만 나는 땅값도 올랐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다 난 일찍이에요. 민주당이에요. 그러놓고 강변에 사는 사람들만 투표장에 들어가면 다 이직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다 이겼는데 3분의 2를 먹었는데 시장은 이렇게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봐. 투표 수하고 이게 구청장 때 나온 민주당 동원 수하고 시장할 때 나온 같은 사람이 동시에 찍었는데 그 나온 표수의 차이를 보라고. 서울 시내에 250만 명 이상이 그런 방식으로다가 역투표를 한 거예요. 결국 그 역투표가 지금 이 부정선거 윤호개인의 준동 제3의 내란을 막아낸 겁니다. 이게 그리고 첫 번째가 군사 내란, 두 번째가 사법부 내란이었는데 드디어 선관위 내란을 이거를 서울 시민이 또 지켜냈어. 욕망으로. 욕망으로. 개인적이고 사소한 이 진짜 어찌 보면 욕먹어야 될 그 욕망으로 집값 때문에 이거. 3번을 지켜내네, 3번을. 근데 아. 그 67곳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 서울, 대구, 부산, 울산, 경남이잖아요. 여기가 자칫 잘못하면은 국진당이 이제
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지역들인 거야. 거기에 지들 달라진 생각에. 거야. 근데 여기를 다 획책한 거야. 획책했는데 문제는 전재수 시장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압도적으로 이긴 거고, 그다음에 인천도 사실 압도적으로 이긴 거고. 대구도 졌으면 그러니까. 그림이 좋았다.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 경남은 결국 뭐 그쪽 가져갔지만 경남은 뭐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 김경수가 지금 전혀 경남에서 약발 안 받는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얘들이 아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부산, 경남은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놓고 시비거리로 조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민주당이 다 안 가져간 거지? 오세훈이 왜 당선된 거지? 아니 너무 웃긴 이렇게 된 게 거죠. 처음에 누구지? 황교안이 평택도 이게 부정선거다 이러려고 했는데 유이동이 됐어. 그러니까. 그리고 미쳐버리는 거지. 어? 그래서 서울시장 거기서 와가지고 막 점프 뛰어내리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근데 그래서 안 됩니다. 경찰들 다칠 수 있습니다. 비켜. 이러한 방송들이 아. 나갔을 때 금요일만 하더라도 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안 움직일 때잖아요. 근데 지금 이틀 동안 점거를 하고 경찰력을 다 무시하고 심지어 시위대가 경찰관을 체포했어요. 그래갖고 너 중국 공안이지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심지어 저기에 또 철없는 준석이가 응원한다고 또 갔잖아요. 응원한다고 가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니네 엄마 중국 사람이지. 왜 아빠는 안 물어보고 엄마 보러 중국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네. 그래서 이준석이 중국 사람이냐고 막 물어보는 그 여성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싸워요. 화교. 얘도 황당하지. 그 집에 가서 물어봤을 거, 엄마, 혹시 중국 사람이세요? 나 모르게 그런 정보 돌았나요? 물어봤을까? 난 SNS 중에 장난인 걸로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장난이 진인지는 몰라요. SNS에 어떤 분이 올리셨으니까. 이번에 이제 그 개표소 쪽에 근무하시던 분인데, 노인네가 한 분 와갖고, 너 공안이지? 그리고 자꾸 물어보더래요. 글쎄 말로, 니하오, 이렇게 얘기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노인네들을 몽땅 끌고 와갖고 얘가 중국 공안이라고 선관위 직원으로 있는데 얘가 중국 공안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기 할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언제 중국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이래서 막 미쳐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라고 그러니까 자랑하는 SNS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뭐 중국 국적이냐 짱깨냐 막 이렇게 경찰한테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경찰이 아니 뭐 서부법원 폭동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선관위를 공격하라고 헌법기관을 공격하고 이거요 투표 방해 행위는 사형이에요. 이게 다른 범죄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것들을 묵과하고 그냥 봐주고 봐주든 거의 봐준 봐주는 거예요. 아니 무슨 50명 시위대한테 개표소가 털려요. 투표소가 털리고. 왜 봐줘? 아니 박스를 시위대한테 뺏겼대잖아 투표 박스를. 아니 너무 웃긴 게 왜 극우 집회에서는 경찰들이 극우들 말을 다 들어주면서 우리 민주진영 시민들 촛불 집회하면 와가지고 그렇게 싸납게 해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USA 찾아대고 아니 뭐 물건을 보내주실 거면 음료수 말고 두유를 보내주세요. 어른들이 두유를 좋아하십니다. 빵은 너무 많으니까 과자류로 보내주세요부터 시작해갖고. 김밥 쉬어가지고 몇 명 고생했어요. 김밥 말고 딴 걸로 보내주세요. 누가 보내는 주나 보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탄압에 대비하기 위해서 총을 만들어야 됩니다. 철공소 근무하시거나 철강 쪽에 일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아니 뭐 사람들이 뭐해서 우리 총 한번 만듭시다 그러면 대충 수도 파이프 갖다가 만들어지는 게 총이야? 중요한 건 그 사람은 신고당했고요. 예, 그 사람들은 신고당했고,
얘들이 거의 무슨 중국 욕하더니 홍위병처럼 문화대혁명 당시에 홍위병처럼 굴고 있는데 저는 왜 공권력이 얘네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는지 대통령께서도 엄정 지시를 했는데 왜 내버려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경찰까지도 동원이 돼가지고 이 사태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배격이 무효인 게 오세요 보니까 나는 재선거 생각이 없어요 이러고 나오는 거고 그래서 부정투표지만 내 당선은 괜찮아요. 지금 이러고 있는 그게 거고. 무슨 말이에요? 말이야 빵구야. 지금 유정복이 혼자서 왜냐면 저만 졌거든. 유정복이 혼자서 선관위를 빨리 해체시켜야 됩니다 이거 난리거든요. 근데요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에요.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고유한 헌법기관인 겁니다. 그 헌법기관을 갖다가 심지어 그 수장도 윤석열이가 노태학을 임명을 했고 노태학이 2월 달에 임기가 다 됐는데도 일부러 후임을 지명 안 해갖고 지금까지 선관위원장을 하게끔 조희대가 시간을 끈 거 아니에요. 사고 나자마자 오후 2시 넘자마자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하고 던지고 얘는 도망갔어요. 밤에. 이 전반적인 문제를 다 들여다봤을 때 이거는 지네들끼리 고도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대법관을 지명을 안 하냐라고 하는 게 결국 노태하기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것들은 할 수 있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부정선거를 만들려고 했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꽤 저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을 거라고 근데 생각하고. 말이 안 되는 게 투표 용지가 부족해가지고 투표 못한 사람이 아직 안 밝혀졌어. 거의 다 했어. 전국적으로 보면 다 했고 송파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지만은 부정선거까지 간다? 그거는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장동혁하고 지금 유정복이 뭐라고 하냐면 사전 투표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말이 안 맞잖아. 본투표하면서 지금 문제가 이게 나는 뭐 건데.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는데 사전 투표를 폐지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들이 다 짜고 이지랄을 벌린 거야. 근데 오세훈이가 이기는 바람에 망한 차라리 거지. 본투표를 없애고 우편투표로 전부 다 전환해야 돼요. 이중으로 체크가 된단 말이야. 하나도 안 맞아. 우편투표라면. 결과적으로 오세훈과 장동혁 자체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입장이 여러 번 뒤바뀐 거예요. 처음에 재선거 해야 된다고 했다가 처음엔 재선거 한다고 던졌는데 하다가 떨어진 걸 알고 던졌기 때문에 오세훈은 아니 난 그냥 재선거 안 하고 그냥 이대로 버텼으면 좋겠는데 장동혁 입장에서는 아니야 원래 계획대로 가야지 너 그냥 붙었어도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사퇴하고 던져줘 라고 하는데 절대 오세훈은 던질 마음이 없죠. 재선거하면 못 이기거든. 자, 선관위는 헌법재판소나 국회처럼 독립된 최고 헌법기관이므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선관위 업무에 직접 관여하거나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하려면 개헌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유감 표명과 함께 행정부 권한 내에서 최선인 진상규명 지시를 내렸고요. 선관위를 직접 처벌하거나 재선거를 명령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닙니다. 자, 선거 무효를 판단하고 재선거를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 대법원의 고유 권한이고요. 또 국정조사, 특검, 선관위원 탄핵소추 등은 입법부, 국회가 원내에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법부, 대법원의 판사들이 전부 다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실상 선관위와 대법원이 한 몸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봐.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선관위원장 다 대법관, 법원장, 다 법원장 판사 이래요.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판사를 써야 된다는 내용도 아닌데 어느 순간에 이게 관행이 돼가지고 얘네들끼리 저거를 전부 다 선관위원장을 받고 선관위원장이 되면 밑에 사무총장이나 밑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을 지들 멋대로 공채를 해갖고 뽑아요. 공채가 아니지. 밑에 있는 사람을 뽑아 하다가 심지어 세습 상속까지 해줘요. 오죽하면 지금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밑에 있는 아들을 갖다가 세자라고 부르면서 특혜 채용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 거고요. 얘네들이 별정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직 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정식으로
정식으로 국가 공무원이 아니라 이 선거를 위해서 겸직을 하거나 기존에 있는 거 겸직을 하거나 고용직으로 임시 고용직으로 지위가 돼 있는데 얘네들이 다 300만 원씩 매월 정기적인 수당을 받았다는 거예요. 200만 원 넘는 수당.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 정기적인 세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1년 내내. 근데 선거 때 170명이 갑자기 휴직을 내고 안 나와 버린 거야, 선거 사무소에. 이걸 정상으로 보라고? 이걸 용인하고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그 선관위를 정상적인 사법기관이고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봐야 된다는 봐야 되는 거냐는 거죠. 이제 앞으로 여기도 차라리 헌법기관으로서 별도의 공무원들을 채용해갖고 단독기관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 관리를 사법부나 행정부 안에 귀속을 시키거나 대통령실에 귀속을 시키거나 뭔가를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개헌을 해야 돼요. 근데 개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국짐이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를 해갖고 국짐이 개헌에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하겠습니까? 안 하지. 지금 당장에 진상조사하고 특검하자고 하는데도 원구성도 안 하고 버팅기고 있어요. 아니, 공직선거법상 합법적인 구제 절차인 선거 소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선거일 후 14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청구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면 돼요. 선거 소청. 근데 이걸 안 하고 계속 권한이 없는 대통령에게만 맹목적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쩌라는 거야? 권한이 없다니까. 권한이 없는데 무슨 책임을 되죠. 아니, 누구들은 맨날 권한 없어도 해직거리 해가지고 해도 되나 본데 우리는 원칙과 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아니, 정부거든.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특수기관을 동원해갖고 체포하고 조사해 그러면 헌법기관 침해라 그래갖고 또 이걸로 갖고 탄핵한다고 지랄할 거예요. 지금도 탄핵하고 지랄하고 있는데. 아이고. 아무튼 이 모든 게 오세훈의 미세한 승리 덕분에 일어난 혼란이고 저쪽 애들은 6개월 해온 시나리오가 다 망가진 거야. 그렇지. 싹 다. 차라리 14대 1, 아니, 15대 1로 졌어야 되거든, 깔끔하게. 근데 그걸 못 해냈네, 그것도 서울에서 제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서울에서 이걸 못 해낸 겁니다. 왜? 탐욕스러운 강변벨트 어르신들 덕분에. 한강벨트. 이거를 감사하다 그래야 되나, 씨발아. 아니요. 여기 앞을. 아니, 저는 그냥 그렇게, 왜 우리나라 국군이 상승하는 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번 기회에 썩을 대로 썩은 우리가 몰랐는데 아주 악취를 풍기면서 지들끼리 썩어가고 있던 것들이 다 수면 위로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우리가 선거법 개정 같은 거는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선거 관리 자체는 그러니까. 헌법기관이 선관위의 독단에 따라서 이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관위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외부 기관들이 아무것도 결정을 못했어요. 지난번 선거 때도 문제가 됐던 게 인력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인력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선거 때 저쪽 애들이 부정선거론 얘기하면서 투표지가 너무 많이 남았다. 그 남은 투표지 가지고 전부 다 부정선거 하는데 집어넣은 거다. 막 이지랄을 떨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선거 용지 수량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인쇄해놓은 거는 다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전남이나 전북 지역에서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없었잖아요. 근데 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준비되어 있는 서울이나 TK, PK 쪽에만 희한하게 선거지가 안 갔느냐는 말이지. 창고에 있는데 그걸 보내달라고 하면 퀵 서비스로 보내면 1시간 안에 도착할 물건을 2시간 전부터 연락을 했는데 아예 전화를 안 받았다잖아, 선관위에. 당직 직원이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3명이 있는데 3명. 그걸로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송파구 올림픽공원 거기에 구구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막 난리를 치고 했는데 오히려 좋은 건 뭐냐면 이거를 극우가 아니고
청년들, 그러니까 극우가 아닌 청년들도 갔어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 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오마이에서 보면은 참가자 대부분이 10대에서 30대 청년층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름 지네들끼리 인스타나 회람 돌려보고 근데 지들 나름대로 욱해서 온 거지. 여기 관련해서는 다수가 재선거와 참정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소수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부정선거라는 말을 못 외치게 하고 재선거라고 외치게 하고 부정선거 외치는 사람들한테 가라 그러고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고 하면서 좀 정상적인 이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SNS 보거나 하면은 막 무슨 이상한 막 폭력 집단 그런 애들이 더 많아 보이지만 아닌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이 현상을 보고 나서 저 부정세력 새끼들은 인간 아니구나 라고 아마 나는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많이 깨어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가장 큰 목적 중에 또 하나가 드러나고 있는 게 부정선거를 했으니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법사위를 국짐으로 넘기라는 거야,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말이 하나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어 국짐은. 그래서 법사위를 넘겨줘라. 왜냐면 부정투표가 일어났잖냐, 민주당 정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해자니까 우리가 그걸 해갖고 밝힐 거야 라고 했는데 니네 오세훈 이겼잖아 라는 순간 왜 이겼지 씨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저쪽 애들은.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이 판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희대하고 짜고 내가 볼 때 이 그 부정선거 세력하고 같이 그럼 이건 요거- 윤호개인이 바닥에 있는 거예요. 윤호개인 같이 윤호개인이. 해가지고 이걸 획책한 게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심이 드니까 이거는 조희대의 3차 내란이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윤어게인은요 오세훈이 당선됐다고 해갖고 노선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무조건 부정선거로 몰고 가갖고 지금 대한민국 자체 선거판이 선관위에 의해 갖고 오염됐고 이게 부정선거인 거고 따라서 그거를 저지하려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정당하다는 프레임까지 이걸 그렇지. 끌고 가려고 시작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오세훈 당선으로 다 날아간 거지. 오세훈뿐만이 아니야. 추경호 당선. 음. 그다음에 저기 한동훈 당선, 이진숙 당선, 그다음에 박완수 박완수 당선. 또 대구에 누구야? 울산에 누구야? 그러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그 4개 지역구는 끌고 앉아봐야 해준 것도 없는데 피곤해. 지금부터 이제 밥상 차려오라고 진수성찬 차려오라고 난리를 피울 거였는데 우리가 깔끔하게 그거 손절 쳤잖아 블랙 컨슈머를.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식당 오지 마세요. 돈도 안 내면서 무슨 여기서 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도 대구에서는 신공항 지어내라라고 얘기하던데. 왜? 그건 니네 추경호. 시장, 니네 그 추경호라는 알아서 니네 해. 뽑은 시장이 신공항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공약에 들어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그 통합도 안 되니까 예산도 더 많이 못 가져가. 결국에. 근데 그것도 되게 매년 7조씩 받을 수 있는 걸 어. 지들이 통합 안 한다고 난렸잖아. 아니 그런 건 모르겠고 해줘라. 안 된다. 아무튼 대통령은 선관위를 제외한 사부 요인들과 회동을 통해 가지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겠다라고 지금 합동수사본부 설립에 들어갔습니다. 자, 기존 5부 요인 중에서 당사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하고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가 참석을 하는 거고요. 해결책을 이제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이 없나? 현충일 행사 때 조이대가 참석을 했는데 표정이 그렇게 밝더라고. 이제 끝났어. 이제 니들은 역시 부정선거론을 가는 거야 라고 했는데 젠장할 오세훈 때문에 모든 걸 망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유감 표명하면서 SNS도 하셨습니다. 이 국민에 대한 해명도 충분하지 못하고 참정권의 지장을 초래한 거 유감을 표명합니다라고 얘기했고 대선 방향 철저한 규명 지시를 했다. 그리고 이 선관위도 행정입법,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권리와 책임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오보 요인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국민의 신뢰를 위한 독립기관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전면적인 개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자, 요게 아까도 말했지만 뭐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어쩌면 이제 시행령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국민들과 여야가 다 선관위에다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선관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처음으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선관위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변화나 이런 게 시작되게 되는 거고, 그럼 검찰개혁이나 사법부 개혁에 대한 동력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이거 하나로, 오세훈 당선 하나로, 진짜 마음은 좀 쓰리지만, 응? 이거 진짜로 여기 물장 치고, 가재 잡고, 둥지 털어 불 피우고, 꽝 먹고, 알 먹고, 깃털 뽑아 베개하고, 지금 다 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오세훈이 끝까지 버텨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퇴하면 안 되나? 오세훈 사퇴해 그냥. 아니, 오세훈은 끝까지 간대요. 왜냐면 재판 받아야 되니까. 재판도 있지. 10일 날 재판이 있는데 지금 사퇴하면 무조건 유죄야. 거기다 명태균이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 재판 끝날 때까지 뭐 한 6개월, 1년은 더 해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장동혁 입장에서 지금 꽃놀이패를 갖고 놀라다가 망가뜨린 거예요. 부정선거를 해갖고 대여 공격을 강화하고 법사위를 뺏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치를 가렸는데 오세훈이 이렇게 됐어. 더군다나 꼴보기 싫은 오세훈이잖아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하고 오세훈은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부정선거론을 더 강하게 주장할 겁니다. 이 기회에 꼴보기 싫은 두 놈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당 내에 있는 장동혁이 오세훈과 한동훈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사하고 규명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주말 내내 장동혁한테 한동훈이 돌아왔으니까 입당시켜줘. 너 때려치고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야. 지금 이 부정선거를 내가 파헤치기 위해서 오세훈 사퇴시킬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국진당은 더 라인이 꼬여 있는 거고요. 여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건 부정선거가 부정선거 여부는 떠나서 이미 선관위 자체가 잘못한 게 맞고 그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수사가 들어가야지 수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한 실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관련자들이 다 뭉쳐 있고 사실상 내란 세력들, 윤핵의 내란 잔당들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놈이 기획을 했고 어떤 놈이 했고 선관위는 왜 이렇게 됐고 경찰은 왜 이렇게 됐으며 관리는 왜 이렇게 부실했던 거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나옵니다. 조의대 조사, 노태학 조사해야 되고 다 해야지. 중앙지법 법관들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서울지법 판사 다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사법부 개혁이 같이 따라 붙어가기 때문에 이걸로 검찰 개혁까지 다 밀어버리고 법사위도 뺐고 대여 투쟁력을 높이려고 했었던 이 큰 그림의 공작이 다 망했다. 그리고 지들끼리 서로 킬을 하다가 그나마 얻어놓은 거 다 나낼 거라는 거예요. 지금 추경호부터 시작해서 오세훈이고 이진숙이고 한동훈이고 안 걸린 게 뭐 있습니까? 유일하게 유이동이만 얘기가 없는 거고 나머지 당선자들이요 지금 다 얘기가 많아요. 지금 경남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완수도 지금 부인이 청탁했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 지금 막 돌고 있거든요. 거긴 그리고 AI 써가지고 AI 써가지고 선거법 위반이고 공무원 동원했잖아요. 공무원 동원도 했고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놓고 보면 지금 당선된 것들 1년 안에 제대로 법원에서 판결만 내려준다 그러면 다 날아가고 재선거해야 됩니다. 그때 가면 지금보다는 훨씬 편할 거라는 거지. 선거 구도도.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했잖아요.
기자가 물었어요. 싱가포르 스트리트 타임즈 기자가 싱가포르 기자가 묻는군요, 이제. 주말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여러 시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 사태와 관련해서 특히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이미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대통령께서 추가로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어떻게 대한민국 대명천지에서 그것도 독립기관 선관위가 어떻게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그것도 낮 2시부터 부족했다고 얘기했다는데 대책도 없이 그걸 방치해서 일부러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우리 방송 보셨네. 우리 방송 보셨어요. 저는 이게 대통령께서도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지. 결국은 대한민국 3대 천재의 어떤 의견이 하나로 다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짜고 쳤구나, 누군가가. 이거 짜고 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부정선거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거와는 좀 더 다르다.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 적당히 넘어갈 뻔했는데 적당히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또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준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통령님.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이제 부정선거 외치지 말자고 하는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청년들 사이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있고, 지금의 청년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실질적인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2030에서 많은 이탈표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만들어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탐욕 덩어리들이. 돈 있는 집 가진 아저씨들의 탐욕에 집을 못 가지는 절망감에 처해 있는 2030의 분노가 합쳐진 거야,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 분노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바람에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다 걔 뭉개버리고, 부정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오세훈이 당선되는 이러한 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거는요, 뭔가 이 하느님이 이 뽀록처럼 보이게끔 기가 막힌 쓰리 쿠션을 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로 오세훈 당선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정원호 당선이면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부정선거를 강하자니 오세훈이 아까운 거고, 또 오세훈을 죽이자니 이게 다시 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하는 명분이 약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벌써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당정하고 이 윤호개인 세력들하고는. 그리고 일반 그 청년들이 진짜 걱정하는 청년들이 이번에 진짜 많이 새롭게 깨우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당구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이서 이렇게 같이 당구를 치면 마지막 그 쓰리 쿠션은 가락으로 넣게 돼 있잖아요. 네, 이해하시는 분 이해하실 건데, 후루꾸. 그거를 진짜 이렇게 후루꾸로 넣어버리면 그러니까 돛대 쌍대에서 열심히 쳐갖고 다 따라와서 마지막 가락에서 만났을 때 그걸 갖다 후루꾸로 넣어버리면 사람이 맛이 가잖아요. 이게 딱 그겁니다, 지금 이번 사태가. 막 따닥으로 대가가지고 막 난리 나고. 아니, 심지어는 삑살이 나고 피 쳤는데, 아니, 이게 쿠션 맞고 이게 쿠션 맞고 돌아와서 쓰리 쿠션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쳐놓고, 내가 이러고 바라고 친 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이긴 건 이긴 거잖아? 그렇지. 결과적으로, 패배자는 카운터로. 패배자는 카운터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이 모든 책임과 그에 대한 조사는 이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왜? 오세훈이 예를 들어 정치 공작이다, 나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막 나한테 모함을 때리더니 내가 부정투표 제기하니까 나를 갖다가 이제는 아예 구속시켜서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그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 근데 당선이 돼버렸어, 이쌍. 응? 그러니까 서울 시민한테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가 않거든, 지금. 응? 후루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영어예요. 플루크라고. 네네. 이게 당구 영어입니다. 당구 당구에서 영어. 원래 정식으로 노렸던 대로 안 치고 이상하게 나갔는데 이상하게 치는 게 맞는데, 행운 뭐 이런 네. 얘기죠.
이건 진짜 후루꾸 중에 정말 인생에 남을 만한 후루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댓글에 그게 있더라고. 유시민 작가님 말씀은 좀 어려웠는데, 송 작가님은 엄청 이해하기 쉽게. 아이, 너도. 아이. 그래서 내가 2위잖아. 대한민국 3대 천재 중에. 3대는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유시민 작가랑 나요. 아, 네. 그 중에, 누가 내가, 1위고, 어? 누가 1위인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 1위지. 왜냐면 2위가 송 작가님이고. 그분은 파산 안 하고 성공하신 분이고, 유시민 작가하고 나는 파산자예요, 둘 다. 그 양반 정치 파산하고 나는 사업 파산하고 그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파산자가 성공한 사람한테는 못 이기는 겁니다. 하긴 이번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 부정선거 세력도 엿을 먹었지만 그 뉴똥파리들도 엿을 먹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현주가 무능하기로. 사퇴를 했어요. 음. 선거 기간 중에는 대표님 덕분입니다 막 이러다가 갑자기 사퇴를 하면서 모든 게 정책내 책임이다 이러고 이제 튀어나갔거든요. 그거 아니야. 정상내 바보! 그렇지. 도망가는 거잖아. 근데 왜 그러냐면 이미 지가 건드린 지역구가 다 망했고 지지역구에서 국집이 됐어. 뭐였냐? 자기 지역구에서는 아예 국짐이 됐어요. 이게 그만큼 지금 손대는 것보다 마이너스를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뭐 평택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지네 공치모 애들이라고 손잡고 해서 이긴 데라고는 딱 한 군데 인천밖에 없어요. 예? 공치모 애들하고 연관된 사람 중에 그나마 살아남은 거는 인천 박찬대밖에 없습니다. 박찬대는 왜 살아남았냐? 주둥이를 꾹 닫았거든. 오지 말라 그랬거든. 아니 그리고 박찬대도 처음에 지랄을 하다가 좀 나중에 돼가지고 인천이 위험하니까 김호준 방송에 나갔어요. 그 전에 안 나온다 했거든. 깔끔하게 지가. 도망갔어요. 그렇지만 박찬대도 이제 조만간 떠오르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현주가 지금 최고위원을 사퇴한 거는 일단 지가 한 짓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퇴도 해야 되지만 내가 사퇴했으니까 정청래도 사퇴. 요 물귀신 작전을 쓰려고 가는 겁니다. 전 너무 웃겨요. 자기가 이번 선거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당은 대통령 지지도에만 의존한 나머지 지역별 민심에 부합하는 전략과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그럴 만한 놈들만 공평한 게 니들이잖아. 그리고 그 이현주가 또 인터뷰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그 전당대회 할 때 합당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합당 안 된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예 반기를 든 겁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그거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사퇴하는 게 이거 얘기 안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주진영 안 합치면은 평택에서도 진다라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지금이라도 합쳐라는 거야. 진영을 합쳐라는 거야. 근데 이현주가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 그럼. 인터뷰 왜냐면 나와서. 지들은 안 된다고 옛날에 그 합당 반대했을 때 이게 공치모의 원조였으니까 오로지 그걸로 몰고 가갖고 정청래를 밀어내야 되는데 이미 김민석이는 페북이 오작동을 일으켜갖고 좋아요도 눌렀다고 지금 주장할 정도 되니까 이거 일론 머스크한테 고발당해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니고 저기 맞잖아. 주커버그. 주커버그한테 고발당해야 됩니다. 어떤 페북 시스템에서 페북이 지가 미쳐가지고, 좋아요를, 차라리 고양이가 눌렀다 그래, 고양이가. 아니 이거 너무 짜치는 그거 아니에요? 정청래 비판글에만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고양이가 정청래를 너무 싫어하는 거지, 씨부랄, 그 집 고양이가. 제정신인가 진짜? 그 집 고양이 글을 읽나 봐. 아니 근데 나는 이런 그 글을 볼 때마다 이게 안 돼서 페이스북을 떠나고 인스타하고 X 중심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병신으로 아나? 아니 무슨 되는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김민석, 송영길은 완전히 바닥에 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조어도 나왔더만요. 새똥대주길. 새똥대주길까지 나왔더만요. 이 새똥대주길이 지금 한꺼번에 다 몰락으로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본 건 다른 건데.
한강 세동 세동 대주길도 있어요. 아, 한강도 있어요? 네, 한강은 한은 한준호고 강은 강두구고 네. 세는 김민세, 네. 똥은 저희 평론가, 네. 되도 평론가, 네. 주가 이현주고 길이 송영길. 그래서 한강 세동길, 세동 대주길. 그러니까 아유, 얘네들이 그동안 계속 이재명 대통령 파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선거파를 주도하면서 언론하고 다 모든 언론을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결과로는 지네가 지지했던 인물 한 명도 못 살렸어요. 한 명도.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 내세워서 똑같이 선거운동 했던 사람들만 다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대통령 파리를 해서 졌다고? 대통령 파리한 사람 다 이겼어, 주야. 그래서, 왜 이렇게 친근하게 불러?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좀 그런가? 경상도에서는 언제나 네가 얘기한 사람들 네 편만 다 죽였어, 네가. 심지어 니네 지역구 구청장도 죽였어, 네가. 시장도 죽였어. 아니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통령 뜻에 반하는 인간이 무슨 유이재명이고